아자부다이 힐즈를 가는 길에 마리오 카트들을 만났어요. 되게 관광 상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에 인솔 하시는 분이 계시고 마리오 카트가 우르르 따라가는 거죠. 엄청 또 무서울 것 같은데 재밌나 봐요. 지금六本木 오촌에 재개발 지구를 본 다음에 한 5분 걸었을까요? 아자부다이 힐즈로 갔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건물의 모습인데요. 저는 사실 이 건물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워낙 뭐 대서특필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저는 '뭐 대단한 것이 있나?'라는 생각으로 간 곳이었는데, 이 맞닥뜨린 그린 라이프 도쿄 아자부다이 힐즈라고 되어 있는 입구에서는 '아, 무언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잠시 후에 와장창 깨져 버립니다. 아자부다이 힐즈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의 부지에 들어가 있는 컴팩트 시티입니다. 이 안에는 레지던스, 오피스, 국제학교, 뭐 병원, 상업시설, 호텔, 뭐 미술관, 공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정말 하나의 시티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죠. 우선은 왼쪽 길로 나아가서 레지던스 동을 한번 외관을 구경하고 가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이 정말 예쁘죠. 이제 아기자기하다? 일본은 정말 이렇게 조경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 아기자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웅장하게 바뀝니다. 레지던스는 이제 JP타워라는 330m, 도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와 아만이라는 럭셔리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 동이 1호가량이 되는 아자부다이 힐즈의 레지던스 동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그 200억 엔, 즉 펜트하우스가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에 팔렸다고, 그것도 3개가 모두 완판되었다는 소식이 아자부다이 힐즈가 또 그 명성을 이제 더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펜트를 제외한 아만 리조트가 운영하는 나머지 레지던스 90% 정도는 20억 엔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아자부다이 힐즈의 1,400호 가량의 레지던스는 실제로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픈을 하자마자 문의가 너무 많이 쇄도해가지고 현장 방문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뭐 자산가들이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던 그 레지던스이죠. 이렇게 레지던스동 옆길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 들어가는 곳이 바로 광장입니다. 아자부다이 힐즈에서 가장 자랑하는 녹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내가 생각했던 건물과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순간 정말 와! 라고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전에 그 도로에서 이 아자부다이 힐즈의 문을 건너왔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공원, 광장, 녹지 이런 것들이 뻔하지 않은 느낌이 확 들었던 거죠. 무엇보다 정면에 보이는 저 에르메스 단독 건물이 더욱더 감탄사를 나오게 했던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왜 다른 레지던스나 상업시설의 구조와 좀 다른 느낌이 들었냐면, 사실 그동안은 건물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녹지로 채우는 그런 접근을 해왔었는데, 아자부다이 힐즈에서는 광장을 먼저 경관을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녹지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건물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도이겠죠. 이 녹지 공간 자체도 사실 한 7,000평이 넘어가는데요. 굉장히 많은 녹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구조물이 멋있죠. 광장 한가운데 있는 구조물인데요. 이제 모임 공간이 되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아자부다이 힐즈 하면 구조물이 생각나게끔 이런 식으로 또 상징물을 배치하기도 했죠. 잠시 구경 좀 해보실까요? 중간중간에 물을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 정말 녹지가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방금 본 이 건물이 JP타워 330m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이제 펜트하우스가 있겠죠. 쭉 한번 같이 걸어보실까요?
중앙에 안내문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옆에 개화가 되는 꽃들의 설명이 있는데요. 꽃의 개화 시기를 1월에서 5월까지 피는 곳으로 차례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1년 중에 한 반년 정도는 계속해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봐왔던 저 건물에서 한쪽 동은 지금 회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레지던스 동이라고 합니다. 지하에서 역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는데요. 2개의 역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기는 팀랩 보더리스라는 몰입 빌딩이 잘하는 것이 이 기존의 상업시설이나 오피스 비루 같은 걸 만들면서 여기에 문화를 같이 접목시키는 건데요. 방금 봤던 그 몰입 비루에서 이제 특히나 더 강조를 했던 박물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치를 했던 것도 눈여겨볼 수 있겠죠. 꼬마 귀여워요. 어디 가니? 좌측에는 브리티시 스쿨 인 도쿄, 그러니까 국제학교가 함께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제가 이 일대를 계속해서 걸어 다녔는데 국제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들,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브리티시 스쿨 인 도쿄는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일대 이제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와라라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쿄의 최대 규모의 국제학교라고 합니다. 중간중간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경관을 구경하느라고 촬영한 거를 까먹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화면이 막 들쭉날쭉합니다. 여기 안에서 이 공원을 즐긴다는 것이 다른 리프레시가 되는구나를 이번에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성의 건물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서울에서도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아자우다일지의 설계자는 토마스 헤더윅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서울에 노들섬 디자인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채택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들섬에서 혹시 비슷한 느낌의 설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곡선형의 건물이 보이시죠? 저 건물이 어떻게 보면 아자우다일즈가 자랑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덩굴 식물이 타고 올라가도록 설치한 구조물, 퍼블러라는 것에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지가 사실은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고저차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재개발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고저차를 완만하게 연결하면서 녹지를 같이, 그 옥상들이 다 지금 녹지잖아요. 그 녹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 지금 공원에 있는 분들은 관광객도 있는 것 같았고요. 여기 상업시설에 놀러 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나 이제 또 다른 도시에서 찾아온 어떤 민간단체들에서 조사를 나온 경우도 많이 보였습니다. 도심의 재개발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대단지 아파트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절대 대단지 아파트만 때려박는 그 모습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동네 주민들 또는 관광객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어떤 중심점 역할을 하는 곳을 만드는 거를 많이 지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대를 재개발하면서 대규모 아파트로 다 때려박을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기부 체납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공원 같은 걸 설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적어도 도쿄에서는 재개발을 할 때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재개발을 해라라는 사회적인 합의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을의 분위기 조화로운, 그러면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상업시설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디올의 매장이 방금 보였었죠. 명품들의 거리도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모리 빌딩이 미나토구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로pongi 힐즈, 아크 힐즈 등의 힐즈 시리즈를 완성시키면서 모리 제국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자부다이 힐즈는요, 300명 정도의 토지주를 1대1로 만나서 설득해서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30년이 걸렸다고 하죠. 보상금이 얼마였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보상금을 얼마 받고 이 멋진 건물을 지었나. 토지주당 약 7억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어쨌거나 모리 빌딩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키운다, 이런 비전 아래에서 진행하는 디벨로퍼로서의 그 역할을 마을 주민들도 인정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르띠에, 디올, 웬만한 모든 명품이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아까 에르메스도 정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런 건물과 명품 단독 상점들에 굉장히 조화로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뜬금없이 나는 딱 디올이야, 까르띠에야, 에르메스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건물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느낌이 들었던 것은 제가 여기에서 완전 분위기에 압도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업시설을 굉장히 유수한 프랜차이즈들보다는 오히려 기획적인 아자부다이 힐즈에 어울리는 브랜드들을 입점했다고 해서, 그것은 실제로 요거 아자부다이 힐즈를 설계할 때 건물을 만들고 테넌트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테넌트를 먼저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만들고, 이런 것이 모리 빌딩의 그 디벨로퍼 정신이기 때문에 아자부다이 힐즈가 있는 요 미나토구가 이제 땅값도 비싸고 원래도 부촌이었고 백화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에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F&B에 많이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초콜릿이나 어떤 녹차 가게, 여러 가지 디저트 가게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제가 사실 디저트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그쪽을 좀 잘 알면 아주 제대로 즐기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건 저도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측에는 한국인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셀린느가 있었습니다. 둘이 없죠. 이때가 평일 12시, 1시 이때쯤이었거든요. 비교적 한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의 컨셉, 모습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앞서 이야기했듯 이런 시설물이 있는 것이 절대 흉하거나 혹은 자본의 논리로만 보인다거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화롭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더빙을 하면서도 계속 조화롭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 지역에 어울리는 건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건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입점시키면서 만들어진 이 아자부다이 힐즈는요, 분명히 한 번쯤은 가서 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